요동치는 건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세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상승분을 몽땅 내주면서 하락 중이고 금과 은 역시 빠르게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 선마저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9,500만 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새벽 0시쯤 1억 원이 붕괴됐고 이후 오전 9시에는 9천만 원까지 깨져 8,9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밑돈 건 지난 2024년 11월 6일 이후 처음이고요.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번 가격 폭락은 케빈 허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매파적 성향에 가깝다고 알려지면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구제할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도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금과 은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다음 달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7%가량 하락한 71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63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1.5%가량 하락하면서 4,8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도 4,700달러마저 깨졌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와 비트코인 폭락 등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마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간에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려는 투자자분들도 복귀의 타이밍을 고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복귀 계좌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던 대책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증권사들은 이미 이벤트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KB증권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출시 정보 알림 신청을 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중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구매 10,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참여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인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 행렬에 가세하는데요. 한투증권은 12일까지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커피 쿠폰을 주고 5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까지 나흘간 RIA 알림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이 기간 신청한 이들도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고 RIA 출시 이후에는 선착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한투증권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RIA의 출시는 현재 어디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에 집중하는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설 연휴 이후에 RIA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RIA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설 연휴 이후 이달 국회의 업무 일수는 7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이미 여야가 12일 합의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달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라 다음 달에나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매도가 이뤄져야 100%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투자자 입장에선 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복귀하려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분들까지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해외 주식의 거래 수수료는 무료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증권사들이 환전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별 수익의 규모와 실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까지 비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수익의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해 외화 환전 수수료 수익은 총 3,3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2,209억 원과 비교해 1,121억 원, 5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543억 원에서 835억 원으로 급증하며 1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증권이 776억 원, KB증권이 48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대신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 8곳은 1년 전보다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 수익 규모로는 그냥 고객이 많아서 규모가 큰 것일 수도 있으니 실제 고객의 부담이 어떤지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환전 수수료를 통한 수익률은 신한투자증권이 0.4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0.003%로 가장 낮은 메리츠증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액수를 환전했을 때 비용은 최대 145배까지 벌어지는데요. 1억 원 환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수수료는 메리츠증권이 3천 원 정도인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약 43만 원에 달해 투자자 부담이 커집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투자자에게 불리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라며 증권사들의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현재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와 벌인 교역의 총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그리고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1등 공신이었는데 자세한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경상수지 수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5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경상수지는 3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23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80조 6천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15년 1,05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기록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망치보다도 80억 달러 이상 많았습니다. 네, 이런 흑자의 원동력은 역시 반도체 수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716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어났는데요. 반면 수입은 528억 달러로 1.7% 증가하는 데 그쳐 상품 수지는 188억 5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기의 증가폭도 확대됐는데요. 미국, EU 등 수출이 증가 전환했고 동남아 지역으로의 증가폭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여행,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한은은 해외여행 성수기인 겨울방학에 출국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 수지는 4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계정은 12월 중 237억 7천만 달러 불어났는데요.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64억 9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51억 7천만 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여 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관련해서 퇴직연금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죠. 네, 이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등이 참여했는데요.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2%대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민간금융사가 별도의 수탁 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등의 구체안이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행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27%에 달하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문제는 여전히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도입한 사업장이 우리나라의 전체 30%도 안 된다는 건데 이런 퇴직연금의 의무화도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퇴직금 보호를 위해서 퇴직급여 사회 적립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대상 실태 조사를 거쳐서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사내에 모아두고 퇴직할 때 받아가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주말 부부나 전입신고를 미룬 청년처럼 행정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복수주소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한 줄 소개에 그칠 뿐 그간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네, 저희 취재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 말고 부주소를 만드는 복수주소제 TF가 최근 행정안전부 내에 꾸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제도 영향이 어떤지 각 부처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행정에서 민원이나 돌봄을 안내받는 용도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주소지가 반영되는 식의 방향이 거론됩니다. 주소지 2개를 다 이전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과 보조금, 선거나 청약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일부 서비스만 포함하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의무 도입 여부나 지역 차등 적용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파악되지 않던 실제 생활 인구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유불리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만 현 정부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우선 행안부는 이달 중에 복수주소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과 세종, 부산에 있는 부처들과 각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선 세금, 기획예산처에선 보조금 지원 등이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생각도 들어보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내놓고 오는 2030년까지 제도를 바꾸겠다는 목표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던 쿠팡에서 16만 5천여 건의 추가 유출이 또 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미국 측 청문회가 어떤 분위기가 될지 궁금한데 언제 열립니까? 네,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 대표에게 청문회에 출석하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벌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사실상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쿠팡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쿠팡은 이와 관련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사태 연속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로저스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유출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어제 기존 3,370만 개 회원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추가 유출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계정 수가 3,000개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추가 계정 유출이 확인되면서 쿠팡 자체 조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또 다른 해외 기업인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어젯밤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냈다면서요? 네, 구글은 어젯밤 11시께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안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안 마감일이었는데요.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우리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또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모두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부처 간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또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한미 통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지도 반출 사안을 협상의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알뜰폰 시장 1위인 KT의 알뜰폰 자회사가 10,000에서 2만 원대 등의 저렴한 요금제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업계 최초로 고객 190만 명 달성이라는 화려한 성과를 냈는데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면서 배짱 장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KT의 알뜰폰 자회사의 요금제 중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M 모바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블라이스라는 웹툰 플랫폼과 제휴를 맡고 내놨던 이 5개 요금제를 가입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5개 요금제는 할인가 기준으로 한 달에 16,200원에서 38,200원으로 웹툰 무제한 이용과 함께 최대 데이터 22GB부터 170GB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KTM 모바일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서 신규 가입과 변경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제휴가 중단된 이 블라이스라는 플랫폼은 KT 그룹사인 스토리위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M 모바일은 지난달부터는 한 달 영화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통화를 무제한 지원하는 메가박스 요금제 신규 가입도 중단했는데요. 관련 총 3개 요금제 가입이 중단이 됐는데 이들 한 달 요금은 21,800원에서 47,0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네,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려는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TM 모바일은 그동안 웹소설, 편의점, 또 배달앱 같은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른바 고객몰이를 했는데 제휴사 사정을 이유로 대며 가입 중단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소비자들로서는 최저 10,000원에서 2만 원대 저렴한 요금제 가입할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KTM 모바일은 지난달에 알뜰폰 업계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일부 저렴한 요금제 가입이 막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SK텔레콤의 SK텔링크,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 등 다른 통신 3사 이 알뜰폰 자회사의 경우에는 요금제 중단 소식이 없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의 화재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식품과 외식업계에 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에서 햄버거 빵을 공급받는 KFC가 빵 교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KFC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KFC는 브리오시 빵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매장에서 기본 참깨빵으로 바꿔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C는 통다리살 버거류에 브리오시 빵을 기본 적용하고 있고 다른 참깨빵 버거류의 경우 500원을 추가하면 브리오시 빵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KFC 관계자는 전반적인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매장별 수급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이 변경돼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KFC 말고 다른 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SPC 삼립은 KFC 외에도 신세계푸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주요 외식 브랜드의 빵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의 경우 SPC 외에도 여러 업체로부터 빵을 납품받고 있는 만큼 운영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거킹과 노브랜드 버거 운영사인 신세계푸드도 아직은 차질이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앞서 지난해 5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SPC 삼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KFC 등은 버거빵 수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장 화재의 발화 지점은 식빵과 버거빵 주력 생산 라인인데요. 당분간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난해 사망 사고 때처럼 빵 수급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PC 삼립 측은 성남과 대구 등 주요 거점 생산 시설과 외부 파트너사를 활용해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서울 동부권 한강벨트의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두 대형 건설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걸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성수 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롯데와 대우 2파전으로 압축됐다고요. 네, 입찰 보증금 납부가 마감된 어제 오후 2시까지 보증금을 낸 곳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입니다. 롯데건설이 경쟁사들보다 먼저 입찰 보증금 500억 원을 일찌감치 납부하며 수주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요. 대우건설도 전액 현금으로 500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마치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은 이 전체 공사비만 1조 3,6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로 지하 6층부터 지상 65층까지 1,439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입지부터 사업성은 물론 상징성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꼽히는데요. 한강변의 영동대교로 강남 진입이 쉽고 이 성수역이나 뚝섬역 등 이 지하철도 4곳에 달해 도심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힙한 카페나 갤러리, 편집숍 성지 등 이 소위 뜨는 동네로 입지를 구축한 지역의 이 시공권을 따낼 경우 압구정이나 여의도 같은 향후 서울 핵심 지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강남 등 주요 입지에 사용해온 로얄 브랜드를 내세웠고 대우도 온리원 성수란 이름으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정비사업의 수주전 양상이 예년과 좀 다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맥락입니까? 아무래도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작년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중도금 집단 대출이 40%로 줄었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기존 이주비 외에 추가 이주비를 시공사 보증으로 제공하고 금리 조건도 파격적으로 내세우며 지원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가 향후 수주전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